그런 치료적인 목적으로 홍보해서 파는 건 허가상으로는 명백한 불법 판매고요. 안녕하세요, 정세훈 약사입니다. 오늘 신문 기사를 하나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이렇게 마이크를 켰습니다. 오늘 터질 게 터졌더라고요. 자, 기사 제목은 과산화수소는 살균제 먹지 마세요. 판매업체 유튜버 적발. 바로 이 기사입니다. YTN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론사에서 기사를 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고요. 내용 요약을 해드리면 먹을 수 없는 과산화수소를 불법 제조해서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식용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부당이득을 얻은 일당이 식약 당국의 뒷덜미가 잡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몇몇 업체에서 과산화수소를 먹으면 머리 빠짐, 무좀, 아토피 등 질병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한 광고를 진행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해당 불법 제품을 비염, 당뇨병, 암 등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한 유명 유튜버 3명도 적발됐다. 자, 저는 과산화수소를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거란 생각은 못했습니다. 제가 과산화수소로 상처 소독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영상을 만들기 전까지는요. 비공감이 10%가 넘어가는 일이 일반 정보성 영상에서는 참 드문데 해당 영상은 현재도 공감률이 8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처 소독에 과산화수소 말고 다른 거 쓰십시오 라는 영상일 뿐인데 과산화수소를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불편하셨는지 과산화수소를 드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들 오셔서 부정적 댓글을 다시거나 비공감을 누르신 거였어요. 그때 깨달았죠. 아, 이거 드시고 계신 분이 상당히 많구나. 자, 제가 두 가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나키입니다.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의 줄임말로 어떤 한의사분이 널리 주장을 하셨다가 역풍 세게 맞고 와야 된 모임입니다. 아나키의 내용을 요목조목 살펴보면 사실 유용한 내용들도 꽤 있어요. 뭐 식염수 비강세척 추천하는 거라든가 항생제 남용을 경계하는 목소리라거나 혹은 뭐 기타 불필요하게 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에 대한 기술은 수긍할 만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문제는 백신 같은 현대 전염병 억제에 상당히 공헌한 의학 개발들까지 비하하고 배척하고 아이들을 일부러 수두에 걸리게 하는 수두 파티를 한다거나 숟가루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포장하고 판매하는 이런 부분들이 의료계에 큰 질타를 받고 나아가서 온 국민의 공분을 하게 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케이스는 저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처음 개구충제 이슈가 터진 이후에 지금까지도 틈틈이 구충제 관련 이슈를 약간은 구충제의 긍정적인 시선으로 다루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 분도 식약처는 물론이고 구충제로 자가치료하는 환자들을 아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의사나 약사들에게조차 그 어떤 공격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끔 너무 객관적으로만 이야기한다면서 구충제 지지하시는 분들이 서운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정도죠. 왜냐면 항상 허가사항이나 문헌을 근거로 영상을 만들었고 그러한 근거가 없는 경우는 이건 저의 뇌피셜이거나 혹은 설문조사 결과일 뿐이니 어떤 객관적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두 가지 예를 들면서 미루어 봤을 때 의학이나 약학 관련된 민감한 주제로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파급력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자 할 경우 충분히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유효성도 중요하지만 안전성은 절대로 위협해서는 안 되고, 세 번째, 허가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물건을 판매하는 등의 금전적 이득을 취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1, 2, 3 어느 것 하나만 벗어나도 대중의 질타는 둘째치고 법적인 처벌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번 과산화수소 문제도 얼마나 나름의 객관적 근거가 있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연구가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제대로 연구하면 희대의 발견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그런 치료적인 목적으로 홍보해서 파는 건 허가상으로는 명백한 불법 판매고요. 아무리 성인 사망 사례가 없다곤 하지만 표본 수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버젓이 유아 사망 사례가 있는 상황에 무작정 안전하다고만 하면 이 부분도 당연히 문제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냥 내가 먹어봤고 괜찮았고 주변 사람들 많이 먹었는데 괜찮았다 정도로는 안 돼요.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이 동일한 약을 얼마나 먹었는데 먹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유해 사례, 이상 사례 발생 빈도 차이가 없었다 라는 객관적 증명이 있어야 이걸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의약품 개발의 안전성은 그렇게까지 따져서 결과를 보고 나서 허가를 내주는 거고요. 그래서 제약회사들이 약을 개발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돈이 드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제 영상 말고도 수많은 영상이나 혹은 글들을 접하시게 될 겁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부분들, 객관적인 근거 그리고 안전성 부분은
관련 컨텐츠를 만들 때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판단은 보는 분들 스스로 하시는 거지만 이 최소한의 것들조차 무시하는 컨텐츠는 스스로 거리를 두고 좀 보수적으로 조심히 받아들이시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댓글을 다실 땐 항상 영상을 제대로 보시고 아니면 제목이라도 100%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댓글을 다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정세훈 약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정세훈 약사에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도 문의를 하실 수 있고 제가 가능한 선에서 답변을 드리고 있지만 공개 댓글만 가능한 곳이다 보니 아무래도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영상 설명에 있는 다양한 경로들을 이용해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지금 영상 정보를 클릭해 보세요. 감사합니다.